노래가 나가죠. 유튜브에서 이 노래 찾았습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찔레꽃 향기 한창입니다. 찔레꽃 향기는 이 노래가 너무 슬퍼요. 처음에도 그때 음악감도 특별한 분이었거든요. 그분하고 작업할 때 제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헤어져서 혼자 가는데 조금 떨어지죠.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자, 이거 끝냈습니다. 오늘 이 녹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하는 식으로 mp3 녹음기 소니 그로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지금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mp3 녹음기를 해갖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려면 이게 동영상으로 또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좀 제법 걸립니다. 귀찮나요? 네, 이번에 제가 새로 구입한 이 컴퓨터에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이 모니터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게 카메라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되고 해서 참 편리합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사진도 계속 찍힙니다. 그걸 선명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다 조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면, 그러면 동영상 전환하지 않고 유튜브에 그냥 올릴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전 컴퓨터로는 30분짜리 하려면 한 16분, 7분? 20분 가까이 되던가 시간이요. 전환하는데. 이번에 새로 산 컴퓨터로 전환해 보니까 한 30%는 시간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만 하더라도 돼요. 제가 설교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mp3 녹음기로 해야 되고, 집에서 할 때는 녹음으로 녹화죠. 이거 뭐라 그래요? 동영상 촬영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좀 이 작업하는 게 편하지는 않죠. 소리만 나가게 되면 뭐 이렇게 막 좀 때에 따라서 좀 옆으로 태도를 편하게 취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마음대로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게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강독을 소리로만, 근데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책을 읽는 거, 문자를 읽는 거하고 저 소리로 듣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고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독을 동영상으로 해보고, 이거 뭐, 피곤하다 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소리로만 해보고, 당분간 한번 이 동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독 알래스타 맥그레스,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네요. 거꾸로 나오네,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러죠? 그러면서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비치니까, 이거 거꾸로 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 책 5장입니다. 제목이 다인과 진화론. 그리고 여기도 다인과 진화론. 요거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점점 이렇게 찍어놓고 과학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4강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큰 도발이 되었던 이론이죠. 뭐 그렇게 도발은 아닌데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윈이 신을 부정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과 종교의 화해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실증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게 오해하는 거죠. 맥크레스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그냥 그 생물의 진화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인용해서 뭐 과거와 종교가 결국은 반목한다 그래 주장한 것 뿐이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신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다윈을 유실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무신론 옹호론자로 제시한다. 도킨스의 영향력이 있는 저서 눈먼 시계공 1986년도에 나왔습니다. The Blind Watchmaker의 부제는 이 책 핵심 주제 중 하나를 강조한다. 겹다원표를 인용했습니다. 진화론은 세계가 설계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밝혀내는가?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도킨스가 볼 때 다윈은 무신론의 역사에서 전환점에 해당한다. 그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단계를 넘어섰고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도킨스가 그렇게 주장하긴 하지만 맥그레스가 보기에는 도킨스의 넌센스죠. 나름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득권 집단들이 힘을 합쳐 다윈을 이용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과격한 세속주의자들이 다윈의 사상을 마침내 공적 영역에서 신을 제거할 방법으로 보았다. 각주 1번에 여기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약간 내 눈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정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저 모니터 위에 달려 있어서 그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화면이 나가니까 실감이 좀 나죠? 하여튼 좀 해보겠습니다. 반면 저돌적으로 반과학적인, 이 반은 반대한다는 뜻이 반이에요. 안티죠. 안티. 또 반은 반쪽이라고 하는 반도 있습니다. 세미예요. 여기는 안티. 과학적인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반과학적인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다윈의 사상을 학교에서 과학을 제거할 구실로 보았다. 이것도 넌센스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흔들리는 전쟁서사,
공연한 일이었던 거죠. 전쟁서사. 교회 근본주의자들은 과학을 부정하고 과학 근본주의자들은 종교를 부정하는 이러한 전쟁 서사가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면 바로 여기 근본주의 간의 전투장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본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과학과 종교를 놓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지, 실제적으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까? 그러나 끔찍한 총격전 한복판에 갇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극단적인 이념들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장에서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고 그 역사적 전개, 현재 진술,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 믿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다윈의 사상이 등장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기독교가 못마땅해 했는데 아주 근본주의에 속한 사람들만 아니라 그냥 온건한 사람들도 뭔가 깨름직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맥크레스에 의하면 그거 아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제목,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한 상황. 19세기는 보자의 화면으로 나가니까 그 배경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배경을 좀 산뜻하게 바꿔할까요? 여기 잘 되면 지금 강의를 강동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 보충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를 그만둬도 공부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저 역할을 이런 방식으로 좀 감당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배경에 저 성서 주석 맨 위칸에 있는 게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국제 성서 주석입니다. 두 번째 칸에는 이 화면에 나오는 건 더 위에도 있지만 어쨌든 잘 잡히는 거로 가운데 있는 칸 여기 이거죠. 가운데 있는 이거는 가장 손쉽게 내가 이렇게 의자만 돌면 손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걸 놓고 하면 좋을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괜찮으면 되고요. 19세기는 여러 서구 국가, 특히 영국에서 과학적 진보의 시기였다. 영국. 이러한 새로운 통찰 중 상당수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오래된 가정들, 즉 문화적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했다. 가정, 집이라는 집 가정이 아니라 어떤 예측하는 거 그런 면에서의 가정이에요. 과학은 구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작업한다. 일부 과학사 책들을 보노라면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퇴영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 퇴영. 뒤로 물러간 거죠. 퇴행적이다, 퇴행적이다라는 말도 있고, 퇴형적이다, 퇴행이라는 걸 자주 쓰는데, 퇴영이라고 하는 거는 잘 쓰지는 않아요. 퇴영.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이 1300년대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다는 것과
1700년대에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수백만 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로 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부당한 평가다.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퇴영적이라는 것은. 이게 요 단어는 이건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퇴영적이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과학적으로 좀 미숙하다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런 건 명백히 부당한 평가다. 과학은 증거의 해석에 의존한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태양 중심설과 지구 나이에 대한 믿음의 증거는 당시만 해도 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마인드가 됐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18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 내에서 지구가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합의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지질학자들은 현재 멸종된 생명 형태들이 한때 지구에 살았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공룡 같은 것들 보면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 얼마나 오래됐냐 하는 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탄소 무슨 측정이든가 그거 있죠. 이 생각들은 점차 사회 전반으로 내려가 대중문화에까지 스며들었다. 오래된 지구 개념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1830년대에는 특히 그런 의심이 커졌지만 그 생각은 서서히 대중의 지지를 얻었는데 대중이 공룡에 매료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공룡이 나오네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이 공룡이 오래됐다고 하는 걸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도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는 전혀 내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 맥그레스가 어떻게 된 게 내 생각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정말 대가고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겸손, 겸양, 나를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룡이라는 용어는 1842년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원이 이제는 멸종된 거대한 파충류 같은 원시 동물들을 가리키는 말로 지어냈는데 그 지어낸 거거든. 원래 공룡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뼈대가 그 전 30년 사이에 발굴된 바 있었다. 오원은 1854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런던의 수정궁 대박람회를 위해 여러 개의 실물 크기 공룡 조각품들의 제작을 의뢰했다. 멸종한 다양한 중생대 파충류들의 모형에다 섬들이 떠있는 인공 호수를 만들어 그것들의 원래 서식 환경까지 재구성해 놓았다. 공룡 조각품들은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박람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로 여겼다. 19세기의 과학적 분위기, 배경, 그걸 설명하는 중입니다.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생명체의 형태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한 추측이 따랐다. (19세기) 전반부에 이르러 진보론과 이건 조금 처음 보는 단어네. 진보론과 프레그레시오니즘, 진보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와 세대 간 돌연변이 같은 용어들이 생명 형태들이 지질학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는 견해를 가리키는데
쓰이기 시작했다. 많은 독일 동물 생물학자들은 생명체가 모종의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 진화한다고 생각했다. 배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렇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 배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점점 자라면서 손, 발, 심장, 얼굴 이게 다 나오잖아요. 한 인간의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그 과정이 어떤 그 생명체가 진화해 오는 그 전체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찰스 다윈의 아버지 이레스머스 다윈은 이르면 1794년에 계승적 적용을 통해 계승적 이렇게 뭐 이렇게 계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응을 통해서 생명 형태들이 이어지는 이론의 개요를 서술했다. 화석 기록은 고동 형태의 생물이 점진적으로 출현했음을 시사한다고 본 것이다. 어떤 이들은 화석 기록을 신의 연속적 특별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창조세계 자연사들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책, 창조세계 자연사의 흔적들, 자연사, 창조, 출간 이후 화석 기록은 궁극적으로 신의 섭리에 근거한 기본적인 발생 원리들의 인도를 받아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지향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냥 이렇게 읽는 것으로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진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1850년 무렵에 점차 받아들여졌고 그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프랑스 생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가 수십 년 전에 전개한 생물 변이 모형이었다. 이 접근법들은 종교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 모두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닥쳤다. 하지만 영국에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반대한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라마르크의 이론은 처음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위험한 대륙의 급진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다. 이 대륙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 큰 땅에 있는 그 부분들 얘기합니다. 뭐 프랑스, 스페인, 독일 뭐 이런 쪽이요. 대륙의 급진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다. 넘어가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프랑스 혁명이 초래한 요게 이제 급진주의죠. 폭력의 기억이 영국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인식은 이후 점차 약해졌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두 핵심 가치인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생물 진화의 사상이 재구성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다. 근데 정치적인 것도 여기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생물학적 변화의 개념에 대한 종교적 적대감이 수많은 출처에서 쏟아졌다. 가장 흥미로운 반론은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이었는데 이런 책도 있어요. 내추럴 테올로지. 이건 자연신학 논쟁은 바르트하고 브룬노 사이에 벌어졌던 겁니다. 1930년대인가 유명한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신학 석사 논문을 많이 나왔을 거래요. 자연신학. 이 책은 생물학적 구조,
이를테면 인간의 눈, 생물학적 구조의 복잡성이 신적 발명 즉 설계와 시공의 증거라고 선언했다. 설계와 시공의 증거. 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눈만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한 건데 그 복잡한 걸 보니 그 신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하고 설계와 시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건축에서 쓰이는 겁니다. 또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집을 지을 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걸 시공이라고 합니다. 페일리는 시계의 이미지를 써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시계의 정교한 메커니즘은 지금 시계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그 톱니바퀴가 수십 개가 연결되고 아주 큰 시계 같으면 뭐 더 말할 수 없이 많은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죠. 시계의 정교한 메커니즘은 설계와 시공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연의 복잡성은 우연에 의해 생겨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설계를 증언한다고 페일리에요. 이름이. 페일리네요. P로 되네요. F가 아니라 P. 페일리가 주장했습니다. 시계 복잡성은 분명히 누가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 저절로 시계가 생기는 건 아닌 것처럼 그 모든 생명체의 그 신비, 정교함 그런 걸 놓고 볼 때 설계도와 시공을 분명히 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1850년에 이르러 생물학적 발달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페일리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좀 소박하죠.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게.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이 구체적으로 페일리의 접근 방식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흥미롭다. 그렇군요. 도킨스가 참 딱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자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게 겨우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좀 실망스러운 거죠. 페일리의 주장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비판한다? 좀 아닌 거죠. 도킨스는 페일리의 방식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이제 안티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중 큰 교회에서 나타나는 종교 현상을 기독교인 것으로 전제하고 비판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다윈주의가 종교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도킨스가 평가한 근거는 사실 특정 지역의 역사적 우연을 보편적인 신학적 필연성처럼 묘사한 데 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비판하는 거죠. 페일리의 접근법, 시계라는 주된 이미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은 18세기 초에 과학적, 문화적 세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영국의 기독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자연계가 창조주의 흔적을 어느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더 세련되게 보여주는 접근법들을 개발했다. 도킨스는 페일리를 버려야 할 이유를 밝히는 탁월한 논역을 펼친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논중에 따라 신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재미있게 썼습니다. 여기다 동의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꺼야 되겠어요.